다시 인사해 주겠습니다. 이병규입니다. 저도 청심환도 먹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전이죠? 2021년 10월 26일 법령사 비군의에 관해서 천주교를 왜 그러냐고 이건 세계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천주교 역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왔고 제가 감히 그랬습니다. 그때 문화의 유전자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들으셨던 분들은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러실 수가 있지만 이제 국내의 한정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잘못하면 이제 화가 막 나고 그래서 흥분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논리학자, 기호학자 umberto eco라는 사람이 장례의 이름이라는 소설가도 유명한데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실은 화날 적에 웃으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되 웃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좀 스스로 편해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특히 스님들 많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월값을 때가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이제 또 10년 단골 미용실 있어서 월값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침도 오는 게 쉬려는 거예요. 스님들 앞에 이렇게 죄송스럽게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정지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탄식 하시는 소리도 들리고 또 지금 울분이 솟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한식만 하고 다만 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정지영 기자가 잘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저는 늘 그게 왜 그럴까? 응?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늘 고민하고 그래서 글도 계속 썼었고 그런데 자 그랬죠. 그래서 왜 형 땅 밟기라고 그러냐? 왜 저렇게 땅 밟기요? 영역 표시판 세우기에 집착할까? 이게 제 늘 그런데 화두라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천주교 역사에 대한 책도 참 여러 번 읽고 다시 또 읽고 글도 쓰고 그렇습니다. 저기 한 300곳이 넘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성지라고 해서 표시를 하는 곳이 30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 사람 하나가 죽어서 그런 데도 있고 이번 이창희 선생도 발표하는 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다른 처형을 당해서 그 자리가 성지고 잠시 그 시신을 앉았던 자리에 또 성지고 또 왼겨가서 강요했으면 거기서 성지고 마지막 안장됐으면 거기서 성지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 때문에 성지가 4군데가 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흔히 성지라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순교라고 그러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조선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으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조선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가 순교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은 순교가 별로 없었던 곳이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명랑인가요? 임진왜란 배경으로 다른 거 보면 거기 일본군이 십자가 세우고 분들의 소설행정부에는 그 천주교도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중에 그 천주교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짜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천주교는 오히려 철저하게 말하면 저항도 했었고 몰살당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조선 천주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들이 얘기하는 순교가 또 저들이 얘기하는 박해가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보시죠.
다음 얘기해보세요.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금 가톨릭 일부, 천주교 일부에서는 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왜 벌어졌죠? 아까 그 신주 때 첫 번째 평사람 얘기 나왔죠. 신주 모시는 얘기를 무상숭배로 판단해서 신주를 불태워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로마 교황청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건 왜 이루어졌느냐? 중국에서 예수회하고 또 이제 도미니카의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서로 자기네가 이제 중국에 말하자면 시장을 점령하려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회 쪽은 좀 더 교활해서 중국의 풍습, 유교를 받아들이고 제사도 인정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도미니카 수도회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교황청에 속된 말로 하면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715년 3월 19일에 제사를 금지하는 로마 교황청에, 저는 교황이라고 안 그러고 교황이라고 합니다만, 교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와서 조상 제사를 이제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시면 수도의 내부관 과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판단을 제대로 제사 금지하지 않고 신주 불태우는 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오히려 조선 땅에서의 저들이 얘기하는 박해와 순교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뭐 옛날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혹시 저도 그랬었습니다만 유신정권의 시절이나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정행규현사재단이나 천주교 명동성당이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고 그랬을 적에 참 부러워도 하고, 왜 우리 불교는 저런 역할을 못할까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주 민주주의와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 이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박해라는데 박해는 지금 공식적인 용어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조선 기록에는 사옥이라고 그러죠. 옥사가 있었던 것뿐이지 박해는 저쪽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황사영 백서 완성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황사영 백서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백서는 비단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시원지 보낸 것인데 실은 뭐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군함 몇 척만 보내면 조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빨리 와서 조선 정부 무너뜨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까지 가는 동안에 적발이 돼서 1801년에 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엄청난 박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은 저건 뭐예요? 저기 제가 썼죠? 정부 전복 음모 발각 사건입니다. 지금 황사영 백성. 그래서 그 2014년 시복식인가 할 적에도 황사영도 시복자 명단에 올리려고 고민하다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못 올렸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국가 정체성을 부인한 일들이에요. 신주를 불태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말하자면 공산주의 서적 막 읽고 공산혁명하자고 하는 거나 조선시대 때 조상 신주를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당시에 정체성을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황사영이 편지를 보냈던 1801년이요. 어떠냐면 프랑스에서 1791년에 혁명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고 나폴레옹이 두 번을 잡아가지고 또 아프리카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더욱 식민지를 넓히고 있던 시절입니다. 만약에 역사의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황사영의 편지가 프랑스까지 전달이 돼서 그랬으면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진짜 군함 몇 척 끌고 와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일본한테 35년 식민 지배 받으면서 아주 고통을 겪어서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고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였었으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참 엄청난 착각이죠. 저들 악랄했습니다. 프랑스한테 점령당해서 하다가 독립했던 저기 중남미의 자그마한 섬 아이티가 세계 최빈국인데 이게 프랑스의 지배에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아주 숲이 우거지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 정도. 그리고 소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프랑스 식민 지배받으면서 그 받은 고통은 일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병인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그런 인류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다음 글 쓰는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하게 되겠지 남연군묘 사건이라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실은 남연군묘 사건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죠. 당시 권력을 전체 가지고 있던 게 이제 흥선대원군 이항이고 아들이 임금인 고종인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임금의 할아버지 묘소를 와서 파헤치러 오는 독일 상인의 그 배를 길을 안내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나라에서 임금의 할아버지 묘소를 파헤치러 오는 원래 도굴하러 오는 사람을 안내한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착하게 그래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실은 흥선대원군 이황은 원래 자기 부인도 천주교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세력을 써서 일본이나 이쪽을 좀 견제해보려는 부상까지 하고 있었는데 남연군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천주교 탄압으로 몰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밑에 썼죠? 이런 일들이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프랑스 왕, 스페인 왕의 할아버지 묘소를 가서 말하자면 불교인이 안내해가지고 와서 파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1901년도에, 100년 뒤에 또 무슨 일이면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이라고 영화도 나왔었습니다만, 천주교도들과 제주도민들이 부딪혀서 많은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 일은 왜 벌어지느냐? 결국 천주교가 용인되고 프랑스 정부와 조선 정부가 외교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천주교 신부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군 정부 당시에 미군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신부한테로 도망가면 조선 포도청 사람들 잡으러 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 갈등이 그 천주교인들이 부리는 행태가 하도 엄청나서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항쟁이 우리가 제주밀란이라고도 하고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그 항쟁에는 심지어 당시에 제주도의 구군수도 도저히 저걸 용납할 수 없다고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정부에서 보낸 군대와 또 프랑스도 군함을 보내서 밖에서 이제 위협을 가하죠. 근데 나중에 이때 천주교 잘 보셔야 됩니다. 제주도에 군영공원을 저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성지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실은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와 프랑스 천주교 사이에 협상을 했지 그 땅을 달라고. 지금 많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고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그 갈등이 좀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그 제주도 밀란이 일으켰던 유족회하고 천주교 사이에 형식상 상해가 이루어졌다는데 상해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아까 서성은 그 사람들이 성지박물관이라고 보면 안중근사의 경천이라는 글씨를 걸어놓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안중근 의사가 토마스입니다. 세계명이 천주교인이라고 어떻게든지 좀 내세워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저는 암살이라고 안 그러고 총살시켰다는 이쪽으로 총살시켰다. 곧바로 조선교육부장님 이태일 주교가 살인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하문을 시킵니다. 이런 천주교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인데 통신도 자격을 박탈했고 심지어는 그 여순 감옥에 일본인 신부가 나중에 여기 처형 직전에 종부성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종부성사할 신부를 보내달라고 조선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에 아무도 가서 종부성사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지시를 내리고 안중근 의사는 그러고서 83년 동안 공식적으로 천주교 신도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92년인가요? 김수환 추기경 전으로 안중근 의사의 통신도 자격을 회복하는 이사가 열립니다. 근데 그것도 명동성당에서 하지 않고 대학로고비 성신대학인가 하여튼 천주교 거기서 합니다. 명동성당에서 행합니다. 83년 동안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라고 스스로가 해방되고서도 거부했던 곳이 천주교인데 지금은 안중근 의사를 내세워서 말해주면 속된 말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그때 이제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고 있는데 안명근이 당시 총독을 암살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몇 살 동지들과 근데 참 바보죠. 아까도 고해 시 나왔지만 현직의 신부한테도 고해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총독을 암살하겠습니다. 그 신부가 겁이 나서 교구장한테 연락을 띄우니까 교구장이 1911년 1월에 추운 눈이 잔뜩 쌓여 무릎까지 쌓여 있다고 밑에 일기에 써입니다. 교구장인 밑에 주교가 명동성당에서 헌병사령부가 당시에 충정 남산 한옥마을 그 자리에 일본 헌병사령부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밑에 주교가 눈 쌓인 길을 걸어서 거기 가서 헌병사령관에게 밀고 했습니다.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빨리 행동에 돌입하시오 이래가지고 600여 명을 지금 체포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역한 사람이 105명이라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를 찾아보는 게 천주교인이 그쪽에서 썼나 봐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미텔이 밀고하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미텔이 밀고한 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텔이 조선 교구장에 있는 동안 꼼꼼하게 매일 일기를 썼는데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의 일기에 내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들이겠다. 자, 그러면 이 천주교 사람들이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죠.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가 이제 벌써 104년입니다. 1904년 전에 2019년 3월 1일에 제가 지역을 말해도 되는 저 남쪽에 어느 지역을 절에 가느라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지역 평화방송이 잡혔어요. 근데 거기에 교구장 신부가 지금 유명합니다. 늘 입에 미소를 넣고 부르는 분인데 그 대담을 전화 따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제 뭐 3.1운동 100주년인데 어쩌고 하면서 나중에 그 질문자 혼나지 않았을까? 무슨 질문자가 그러면 여기 천주교들 3.1운동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을 같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보였을 것 같아요. 라디오인데 곤혹스러워하다가 뭐 아쉽게도 신부님들이나 그냥 참여하지 못했지만 평신도들이 왜 아무도 참여 안 했겠느냐, 찾으면 있을 겁니다 이러더라. 그런데 실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막았어요. 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법화신문에 천주교 얘기를 쓰면서 그 얘기를 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한국 천주교 같은 건 한국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천주교가 그렇게 그랬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반공을 이유로 히틀러하고 아주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 덕분에 한이 그렇게 독립된 인간으로 설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사도 주고받았습니다. 일제와도 협력 철저하게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얘기. 자, 그럼 해방되고서는 안 그랬느냐?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그 장면이라고 하는 그 당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금 동성고등학교가 동성상업인데 동성상업학교 교장하던 장면을 미군정에 추천한 사람이 다시 이제 교부장 하던 노기남 주교입니다. 노기남 주교는 장면한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정계 주요 인물로 부각시켰고 이승만 정권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장면이 그 무명 인사에서 주미대사 국무총리까지 어떻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천주교는 이승만 정권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장면과 이승만 사이가 틀어져요. 그때부터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경향잡지나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에서는 친 이승만 논조를 바꾸어 합니다. 반 이승만 논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매일신문가 폐간돼요. 경향신문도 잠시 폐간됩니다. 그때 대구매일신문의 폐간 이유가 됐던 최삭제 논설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얘기만 알고 있어요. 아, 천주교와 대구매일신문, 경향신문은 반독재 때문에 심의였구나 했는데 그냥 짧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4.19 혁명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정면 정권이 1년이 안 되는 시간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극 지원한 것이 천주교가 앞장서 경향신문을 이렇게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전폭 지원하고 내각 구성협의를 장면이 그 경향신문사 고문이었거든. 경향신문사 고문실에서 그 내각 명단을 짰다고 장면의 비서였던 송원용 씨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띄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장차관의 명단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의 기독교 인사 비율을 보다 장면 정권 시절에 천주교 인사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시 천주교 그 신도 비율도 얼마 안 되는 그 정도는 같은. 자, 반독재냐?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실은 케네디가 동의 안 해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걸 풀어준 것이 어디냐면 천주교입니다. 케네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출신의 천주교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미국인 백령도 쪽에 시복하던 사람인데 심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해서 케네디 정부가 5.16 군사정권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가 군부 독재를 첫째가 반대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쿠데타가 어느 나라에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려면은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뭐예요?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승인을 해주는 곳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자, 그런데 삼선 개헌 때까지도 좋았어요. 이호상 피해장 이문희 내주교 아버지죠.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은데 삼선이 지내고 유신 선포하고서
어느새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얼핏 보면 정의구현 사재단 이러고 함정신 구속되고 지역선 주교 구속되고 이런 문제로 천주교 전체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두 번 방문했죠. 전두환 시절에 한 번, 노태우 시절에 한 번.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선폭 지원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다녀갈 때마다 큰 선물을 천주교에 연계했죠.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설립 허가를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리고 대구대교구에는 전두환 시절에 지금 골프장이 하나지만 옛날에 골프장 허가받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관 빼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활공산 골프장을 대구대교구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상상 안 가시죠? 골프장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가지고 있다? 상상 안 가시죠? 자, 그렇게 밀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서소문 한번 쭉 훑어보셨죠? 광화문 광장에 저 사람들이 땅 밟고 있는 거 영역 표시랍니다. 제가 속된 저는 또 동물의 왕국 이런 곰이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등을 문지릅니다. 자기 냄새를 보고 대해서 다른 곰들을 못 오게. 더 속되게 하면 동물들이 가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오줌도 싸게. 제가 속된 말로 저 사람들 오줌 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소소문 나왔죠. 여기 원래 중앙정부 소유 땅입니다. 국유지는 모든 게 원래 지금 기획재정부 소유인데 옛날에 재무부. 그리고 각 부처에서 관리 권한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어사가 있는 산림청이 그 산림청이 소유가 아니고 산림청이 관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소문 그것도 국유지라 기재부 소유였고 그걸 서울시에서 임시 관리하고 거기는 뭐죠? 꽃상가도 있었고 노숙인들도 편히 쉬던 곳이고 조선시대 때 지금 처형장이거든요. 그럼 조선시대 처형을 천주교인만 처형만 했으니까 그래서 동학교도 그 처형당하고 홍경래 나는 연호자도 처형당하고 이런저런 사건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가는 곳인데 그 중에 일부인 천주교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해서 거기를 자기들만의 성기로 만들어 쓸 수 없는데 3분 정도. 예,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저걸 할적의 과정을 제가 당시에 정부에 있어서 좀 알거든요. 저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 참 집요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정부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저는 듣고. 자, 다음입니다. 자, 보셨죠? 왜 집착하는지 아까 동판 박아놓은 것도 보셨고 왜 광화문 광장을 고집했는지는 말하신 그거죠. 경복궁이 조선시대 정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궁 앞에서 꼭 시복식을 해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고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표지판 세워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차지했다. 이런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표지판 세우는 거는. 다음 분 얘기시죠. 다음 분 얘기시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나왔습니다. 표지판들이 뭐예요? 전옥서구, 의금부구, 형조구, 순전히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기관들인 것처럼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응? 나쁜 주인도 잡아서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특히 외국인들은 조선시대 모든 정부기관은 천주교 탄압만 위해서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특히 서울시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정부가 이 특정 종교계의 역사 왜곡 행위를 묵인 지원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일깨우지 않아 합니다. 마지막 거 한번 보죠. 제가 한 열흘 전쯤인가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사진이에요. 저기 있습니다. 저 감옥 안에, 소창 안에 사람이 있는데 누가 거기다 빵하고 열쇠를 던져줬어요. 근데 이게 설명을 못했죠. 그 사람은 왜 열쇠 대신에 빵을 지고 있다. 이 답을 알면 철학자다 그랬는데 실은 배고프니까 우선 빵부터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아하, 이 불교계가 혹시 빵만 짚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주교 쪽 사람들은 아마 열쇠를 집어서 뚫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놨다고 여러 스님들께 보여드립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